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FOMC 결과가 좋아서 환호를 했지만 그 다음날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맞으면서 일주일 마무리 힘들게 했습니다. 페드 FOMC의 조삼모사에 당했다. 무슨 내용인지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몸 상태는 안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 매년 봄에 알러지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알러지 피해가 상당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봄에 그 나뭇잎에 그 새순이 올라올 때, 그 포자가 터질 때 거기서 화가가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그게 네. 이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른데, 저는 그게 엄청 예민하게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진짜 극심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뭐 밤새도록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약 먹으면 또 정신이 몽롱해서 약도 안 먹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지금 뭐 인터뷰 준비 많이도 못했고 또 이 정신 집중이 안 돼갖고 또 중간에 또 제가 재채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상승미소님이 좀 주도적으로 좀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한국도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화가루라고 하죠. 그 소나무 네네. 그 송화가루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 같은 우리 식구라도 우리 와이프는 멀쩡하고 또 주변에도 봐도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극심하죠. 저는 아직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편. 한국에 살 때도 최루탄이 신림밖에 터져도 저는 대책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제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질문을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사실 수요일 날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실 급등을 해서 이제 안도랠리가 좀 나오는구나 했는데 딱 하루 지나니까 수요일에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고 금요일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렇게 예상과 좀 반대로 흘러가서 놀랍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일단 그 수요일 날 그 폼시 직후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거기서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증시가 불안불안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0.75% 다음에 올릴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파월 의장이 그거는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우존스로 거의 1000포인트 정도 이제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다 반납했어요. 예.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게 완전 극과 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가 있어도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많이 설레했었는데 지난 다음에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 파월 의장이 이제 0.75%는 테이블에서 내려놨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상황을 봐서 0.5%의 금리 인상은 2번 내지 3번 연속하겠다고 암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수요일 날에 파월 의장 0.75% 그 플랜을 이제 아웃 오브 테이블을 해갖고 이제 환호했는데 밤사이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조삼모사인 거예요. 이게 0.75%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0.5% 올리고 그 다음부터 0.25% 올려서 연말에 3% 가나 아니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암시한 것처럼 0.5%로 2번 내별 3번 가갖고 연말에 4% 가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0.75% 안 올리겠다 해서 환호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밤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같은 거라 이게.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월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그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이제 증시를 이제 아작을 내버리는데 거기에다가 원유 가격 상승이 예. 더 부채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갖고 이제 증시에 이제 큰 손들이나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상승 압력이 지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추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수요일을 올렸던 거 고스란히 그냥 다 뺏어가는 천당과 지옥. 네. 이제 왕복해버렸죠. 네. 사실 그 5월 FOMC 결과만 보면 예상대로 0.5%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축소는 바로 5월부터 월 95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은 475억 달러, 그 다음에 9월부터 3개월이 지난 9월부터는 950억 달러를 이제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가겠다라고 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거나 예상보다 좀 나은 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당일에는 사실 0.75% 오르지 않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채권금리가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그렇죠. 그만 보면 채권 시장만 보면 사실 바이더 뉴스를 한 거죠. 셀더 그 소문에서. 그런데 하루 지나서 채권금리가 다시 10년 만기 기준으로 3%를 넘어가면서 급등을 했고 사실은 증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락해서 그러면 채권금리가 올라서 이게 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채권금리가 목요일부터 갑자기 급상승한 것은 그냥 조삼모사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수요일 날에 이제 폼씨가 있었고 목요일 날에 영국의 그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또 금리를 또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영란은행은 이제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월가 한쪽에서는 이 원투 펀치, 폼씨에서 금리 인상하고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금리 인상하고 또 영란은행에서도 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했고, 그래서 이게 원투 펀치 맞고 이게 0.75% 아웃 테이블 이걸 갖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은 양쪽 대륙에 이게 거대한 이제 추세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또 부채질하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니까 국채 금리와 위험자산 이 주식하고는 이게 가격 경쟁을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됐다는 것은 만일에 지금 새로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험한 증시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에다 묻어 놓으면은 3% 눈 감고 그냥 들어오는 수익 거기도 투자할 거냐 그러면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국채금리에다가 투자하죠. 그러면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편안히 잠자고도 3%가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주식 이제 증시 안에서 이제 자본 이동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비율이 낮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 이런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이 국채 금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스닥 뭐 5%인가요? 6%인가요? 뭐 하도 숫자가 커갖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저는 새벽에 봤었거든요. 보면서 사실 한국 시간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그래서 FOMC 결과를 제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 정리를 하면서 사실 제가 방심했던 게 그날 FOMC 결과로 나와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서 어차피 5일날은 휴일이니까 뭐 하루 이틀 지켜보자 했는데 곧바로 채권금리가 그 다음날 상승하면서 주식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페드의 이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유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원자재 그렇죠. 가격, 석유 가격 상승하는 것은. 사실 속마음은 지금 공급을 확대시켜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는 수요 자체를 박살내갖고 이 국민들의 그 여유 자금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부의 효과 그걸 없애버림으로 해갖고 이제 그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증시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이제 목요일 날 참 수요일 날 올라갔잖아요. 예.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원유 가격이 그 자체의 동력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증시가만 크게 이제 폭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원유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예. 왜 그러냐 이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폼시 이후에 그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더 싸게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이어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고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은 심리가 이거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네. 그러면 원유 수요도 늘어가겠구나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큰 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페드의 속마음은 수요를 억제시켜서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원자재에 올라가는 게 이게 그다음에 증시 올라가는 게 이것이 조금 자기들이 논리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원유 가격이 그럼 왜 요즘 계속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심리 여기다가 부채질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보면 증시가 이제 업앤다운 이제 어마어마한 그 변동성 폭에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 원인에는 국채 금리의 상승이 있고 이게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페드가 유동성을 조이는 것은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제품,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통화량을 줄여서, 즉, 수요를 줄여서 결국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사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네는 공급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급 상황을 보면 중국의 락다운 상황, 그 다음에 5월 9일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감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뭐 선생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급망 이 훼손 정도가 회복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증시에 다시 반영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중국의 그 락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적인 공급망 부족 사태는 점점 심화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해결되기보다는. 예. 근데 중국의 지금 태도 보면은 사실 뭐 그 매체에 따르면은 코로나 그 환자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 당국의 그 락다운 해제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점점 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 이제 거의 정점에 왔고,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은, 월가에서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것이 진짜 눈곱만큼씩 내려가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증시와 이제 경제 모든 면에서 이제 고통은 점점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자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결국은 가솔린 가격이잖아요. 네네. 가솔린 가격은 국제 석유 가격과 철저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석유 가격이 $100 근처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하다가 내려올 것 같다가 재차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석유 가격 상승이 향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석유 가격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 그 상승 기대감에서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원유 가격이에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원유 가격이 한때는 뭐 94달러까지인가 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금요일에 $110 정도까지 왔잖아요. 네. 그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단기간 안에 지금 지난번 그 최고점에 $125까지 찍었잖아요. 예. 이제 거기를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상승하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원인이 유럽 그 국가들이 그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시키기로 이제 거의 이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 의견을 발표할까 하다가 몇 개 뭐 헝가리 뭐 몇 개 국가들이 반대해갖고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그 결론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그 비축유 네. 6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방출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의 그 국가 그 비상용 그 비축유의 재고량이 30년 이래 가장 크게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청이 지금 비상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자체를 많이 생산하고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지만은 원유 재고량은 이게 미국이 그 원유를 진짜 단 한 방울도 펌핑 안 하고 수입 못할 상황에서 미국 국가 자체가 3개월을 버텨갈 수 있는 그 재고량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완전히 몇십 년 내 그 바닥까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쭉 내려갔는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긴급히 이것을 다시 채워넣으려고 조달청에다가 구입 계획서를 제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뜩이나 지금 지금 미국의 이제 모자린데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미국은 지금 재고량을 지금 빨리 다시 채워놔야 될 상황이죠. 설상가상이네. 네, 가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자체가 이제 경제 제재로 내 갖고 원유를 계속 이렇게 이제 감산을 해가면서도 계속 높은 가격이 잘 팔아먹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수입을 덜 하게 되니까 러시아 그 자체에서는 또 그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원유를 생산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잉여 생산물이 이제는 그 보관해 놓을 장소가 없대요. 국내 그 육상에서는 그 불 다 차버렸고, 그래서 해상에다가 임시 배까지 띄워갖고 그 이제 저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다 꽉 차갖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를 더 이상 추가로 제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러시아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생산이 줄어들죠. 오페크는 말을 안 듣죠. 그 미국에서 증산하라고 아무리 압력을 넣었어도 뭐 이틀 전인가 꼴랑 43만 배를 우리가 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미국의 비상용 비축유 모자르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그 차트를 보면은 원유 가격 이게 거의 매일 올라가요 지금. 점점 올라가는 그 하락 각도가 점점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만일 이게 $125 그 최고점 바로 직전 최고점 $125 거기까지 가고 만일 그 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오일 쇼크가 또 올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 해도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오일 쇼크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월가의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아마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증시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국채 금리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그쪽으로 그렇죠. 네네. 이제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빌려서 거기에서 투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도 상품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근데 페드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투기 자금이 대출해서 쉽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수요일, 목요일 반응만 보면 0.5% 몇 번 올리는 것보다 내가 상품 가격에서 얻을 수익이 더 클 수 있어 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석유 가격도 그렇고 CRB 지수 아시죠? 골드만삭스 농산물 지수도 그렇고 CRB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석유 가격은 뭐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고, 이런 흐름이라면 페드가 그걸 막으려면 정말 앞에 선생님 처음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6월에 오프터 테이블이긴 하지만 이거 상황이 이런 식이라면 0.75를 먼저 꺼내서 그 투기 세력에 싸움을 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증시에 이렇게 감안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그 페드 멤버들이 이제 연설을 이제 예. 본격 다시 좀 그 블랙아웃 예.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페드 그 멤버들이 이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네. 금요일에 어떤 그 페드 멤버가 0.75%를 자기는 다시 올려놓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되고,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0.75% 플랜 이 자체를 테이블에서 내려놨다는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실수다. 이게 증시 참여자들에게 수요를 억제시키려면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줘야 되는데 먼저 자기 속의 패를 다 까버렸다는 거죠. 이렇게는 공격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차라리 언제든지 투기 세력, 너네 상품 가격 올리는 투기 세력, 너네 뒤통수 맞을 준비해야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 0.71%는 올릴 생각 없어, 이 얘기가 그러면 상품에서 좀 더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의 그 헤지펀드들 지금 뭐 원유 뭐 상품 있죠. 예. 그쪽에도 거의 물방하다시피 해요. 주식 그 위험자산 쪽은 뭐 그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페드 자체도 페드풋 그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증시가 내려갈 때는 겁나게 뭐 밑에 받침대가 없어요. 그냥 철렁철렁 막 떨어져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실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1번이고, 그러다 보니 투기 세력들이 0.75% 한꺼번에 안 올린다 그러면 0.5%씩 6월치를 올려봤자 그 안에 수익을 확실히 취하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수에 조각배를 띄워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연준은 호수에 물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각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낚시 어선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연준은 그 호수에 물을 계속 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물이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어디 돌아다니다가 조금 높은 언덕을 만나면은 그 뭐죠? 그 어그라운드로 이제 한국말로 뭐라 하죠? 정박된다고 해야 되나? 예, 좌초한다고 해야 되나? 어그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땅에 배가 밑이 딱 닿아갖고 꼼짝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소프트 랜딩을 가이드하고 있지만은 이 연준이 물을 계속 이렇게 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배가 완전히 그냥 딱 침몰은 아니지만 딱 이제 땅에 처박혀 돼갖고 이제 경착륙이 돼버리는 거죠. 네.
경상역이 아니고 하드랜딩. 하드랜딩, 예. 하드랜딩.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증시와 이제 경제, 이제 박살이 나버렸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그 점을 가장 걱정해요. 예. 이게 지금 소프트 랜딩으로 가능할까? 연준이 이렇게 계속 물을 빼고 있고 세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미리 돈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손들, 헤지펀드들, 기관들,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증시에서도 보면 목요일, 금요일 보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이커머스였잖아요. etsy, 뭐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온라인 전사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가이던스도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성장했던 주식들에 물이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는 언더아머, 나이키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들도 하는 이런 옷, 스포츠 용품 이런 주식까지 빠지는 것을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어닝 발표하고 가이던스 콜 할 때 네. CEO들이 이번 어닝에서는 잘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을 가네요. 다음 분기 아니면 올해 후반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물으면은 전부 다 대답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다음 분기 또 올해 후반에는 조금 저조할 것 같아. 우리 목표량을 못 채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언급이 나오면은 그 주식은 박살나는 거예요. 네. 뭐 10%, 뭐 30%,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아작이 나버리거든요. 지금 CEO들이 공통된 의견이 지금 전부 그거예요. 올해 후반에는 뭐 우리가 목표량을 다 못 채울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류예요. 그래서 이제 CEO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좀 경제 전망을 조금 어둡게 보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증시 주가에 반영돼 갖고 증시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월가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하드 랜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자꾸 이제 커져 버리는 거죠. 예. 금요일에 발표한 실업률을 보면 3.6% 전월과 동일을 했고, 그다음에 급여 상승률, 월간 임금 상승률도 지난날보다 상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분명하지만, 그건 분명한데, 사실 피크아웃 쳤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상황을 결국 낮춰야 되는 이 페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다음 주에는 사실 CPI와 PPI 연속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결국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다. 결국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저희 회원들에게 그랬어요. 이 지금 증시의 업앤다운이 지금 가장 이 변동성이 큰 장세가 결국 다음 주 수요일 날 CPI를 보고 나서야 안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CPI가 뭐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상관없이 CPI가 지나면은 증시는 안정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증시는 CPI가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미리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쁜 소문에 미리 팔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나쁜 데이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증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난판 페이롤. 네. 거기서도 보면은 사실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글쎄 이게 몇 명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됐냐, 이제 이것보다도 시간당 인건비가 어떻게 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고용 창출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왔지만은, 인건비는 0.3%로 확실히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즉시 저는, 이거는 증시 호재다, 이렇게 이제 콜했어요. 회원들한테. 했는데, 뭐, 사실 그러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증시 이제 선물 지수들은 갑자기 플러스로 올라섰어요. 네. 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월가에서 이제 효자되는 떠드는 대호방이 들어가 보니까, 이 일자리 창출 43만 개였던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나온 게,
이것이 그 다음에 그 인건비 0.3% 이제 상승 이것으로 볼 때 페드가 자기 기존의 그 행보를 늦출 만한 요소는 아니다 이게. 그렇죠. 충분히 기존대로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재해석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갖고 오전 한 10시까지 이제 지금 다우존스 5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래도 막판에는 좀 반등을 보여줘서 그나마 다음 주에는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출발해갖고 S&P로 4065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폭등하고 금요일날 장에서 그 4065회를 다시 왔어요. 네. 근데 4065를 찍자마자 바로 거기서 다시 꺾여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었다. W 쌍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만일 그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CPI 결과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에 이제 CPI가 겁나갖고 미리 하락해서 4065포인트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이죠. 미국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고 미국 시간은 수요일 아침 이제 증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 이제 미국 주식이 포지션의 10% 정도가 미국 주식을 편입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T입니다. AT&T. 왜냐면 배당률 수익률이 5.8%니까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성장주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게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를 한 5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날 시간외에서 막 급등락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다음날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FOMC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결국 성장주가 다시 가지 않겠냐 그래서 구글하고 엔비디아를 샀는데 하루 수요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만큼 확 거기 올랐다가 뭐 그 다음날 아주 그냥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장주를 이제 뭐 구글이나 이제 빅테크 성장주 그다음에 저 하위의 스몰캡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은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디서 뭐 사실 말씀드린 그렇고 이 빅테크 위주의 성장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손절매치기는 늦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회원들에게 그 가치주 또 방어주 이쪽에 그 포지션을 더 많이 가지라 이제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치주와 방어주 쪽은 그 배당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잘 방어하죠. 이제 그 중에서도 5일주들은 이제 원유 올라가고 있죠. 5일주 자체가 배당금이 높고 또 이 5일주 상승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 포트폴리오는 거의 한 30% 정도가 5일주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한 70% 정도가 방어주하고 가치주 쪽이고, 이제 그 기술주 쪽으로는 반도체 조금 하고, 나스닥 조금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소량, 지금 갖고 있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는 다른 어카운트에 테슬라가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고, 그걸 보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지난번 그 수요일에도 그 S&P가 4,300까지 갔다가 지금 곤두박질 해버렸잖아요. 이제 거기가 상당히 지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이제, 100 지수가 NDX라고 그러잖아요. NDX도 그 위에 큰 저항선이 13,000인데, 그 13,0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지금 하방이 지금 뚫려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지속 하락세. 근데 월가에서 이제 큰 손들이나 헤지펀드나 큰 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나스닥이든 뭐 S&P든 뭐든 올라오면 판다. 예, 셀더 라이스. 올라오면 우리는 판다. 이제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5일주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워낙 배당 비율이 높고 원유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치주, 방어주에 유틸리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그런 대형 그 헬스케어 그쪽도 있고, 그 다음에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뭐 이런 이제 대형 우량 이제 식품주도 있고, 이제 이런 주 쪽에다가 묻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증시가 본격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짧게 지금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장이 이제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진짜 S&P 4,300 정도 선에서 수익을 취하고 내려오면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짧은 스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통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은 그 화려한 그 기술 명성, 거기 흠뻑 빠져갖고, 그 유명했던 뭐 엔비디아, 뭐 퀄컴이나 뭐 하여튼 반도체 그 다음에 빅테크들도 있고, 뭐 로블록스 같은 뭐 그런 데도 미련 두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그 배당 비율이 작은, 그런 데는 지속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연준의 이 강공이 어느 정도 한 차례 지나가고, 진짜 올해 후반 8월, 9월 이 정도 가갖고 0.25% 정도 금리를 올릴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증시가 이제 그다음부터 상승 채비하지 않을까. 조금 멀게 바라보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사실 패드 풋이 지금 현재 지난 2년 동안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패드 풋과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핵심이었는데 이게 두 개 다 사라진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 패드 풋이 다시 나타나려고 그러면 일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 그러면 반대로 결국 패드 풋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니 주가 하방 압력은 높아진다. 즉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의 그 흐름에 더 집중하고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속마음은 사실 이 부동산과 증시를 내리 눌러갖고 돈을 못 벌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우리는 내려간다 아우성 치지만은 연준은 눈도 까딱 안 해요. 그런데 만일에 증시가 너무 많이 내려가고 증시 안에 변동성이 너무 커져갖고 이 금융시장 시스템 자체에 뭔가 깨지고 터진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연준이 방어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혹시 예를 들어갖고 그 신용 시스템 그쪽이 붕괴되기 조짐이 생긴다 이러면은 연준이 강공을 멈출 수가 있죠. 그러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 강공을 펼칠 것이고 증시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물타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지금은 좀 가치주, 방어주 이런 쪽에 배당 비율이 높은 쪽에 이제 주식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S&P 그 500 기업 중에서 배당 비율만 높은 배당 그 주식만 모아놓은 ETF가 또 있어요. SPYD. 그런 주식 이제 ETF도 있고. 하여튼 지금은 이런 천당과 지옥을 가는 그 장세 이런 건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무기 일단 연기한 것도 사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기하겠다 그 얘기는 이 제로 정책 계속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결국 증시에는 현재 호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악재 투성인데
악재투성이일 때 사실 또 바닥이 확인이 되기도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뭐 손절매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현금은 되도록 현금을 지켜내고 그래도 사고 싶다 그러면 가치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자. 그리고 향후 네. 증시 흐름은 뭐 원자재 가격, 특히 석유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 그러면 페드의 더 강한 긴축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워런 버핏 그 영감님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그 회사가, 버크셔 회사가 어마어마한 캐시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네. 지금 엄청 지금 사용해요, 지금. 그분이. 네. 이제 그분 생각에 지금 주식이 싸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캐시를 지금 계속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투자하는 쪽으로 가면은 괜찮다. 그렇게 봐요. 이제 그분이 애플에 비중을 더 늘렸고, 네. 그 다음에 5일주 안에서 그 옥시덴탈이 있어요. 예, 옥시덴탈. OXY. 예. 티커. 이제 그쪽에도 거의 전체 주식의 한 15% 정도까지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하고 있는 방향, 그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 티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지금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그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옥시에다가, 투자했는데, 뭐 요즘에, 예. 뭐 이번 주 그렇게 폭락장 나와도 제 포트폴리오는 계속 파란 그린색이었어요. 네. 예, 손해 안 보고. 그래서 그분 따라가니까 많이 이제 도움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는 괜찮다 이러면 여기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서운해하시고 네. 속상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건 약간 나중에 분위기 바뀌었을 때 무용담으로 맡겨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뭐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CPI가 나오기 전에 증시가 미리 겁먹고 화요일 날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CPI 나오기 전까지는 몸을 사리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삼가야 된다. 이제 뭐 하여튼 올해 후반까지는 계속 방어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내용으로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제 저쪽 운목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물 한 그릇 떠놓고 좀 빌기라도 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선생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결국은 경제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환을 합니다. 긴 증시 역사를 보면 결국 나빠지면 시간이 흘러가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떨어지는 게 경제인데 문제는 제가 주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과거의 기억은 다 사라지죠. 현재가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가는데 이런 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네, 모니터를 외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창한 봄날 차라리 자연을 만끽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신 그런 이게 쉽지 않지만 해봐야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